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할 로봇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위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정부가 2030년까지 AI 랜을 500개 이상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AI 랜이 뭐냐? 쉽게 말해서 AI 기지국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로봇이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0.5초만 늦어도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인프라를 미리 깔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서 6G 시범 서비스를 하고 2030년에는 6G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 이행을 위해서 올해보다 450억 원을 증액한 2,900억 원을 투자합니다. 6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만 3,700억 원 규모를 투입하고요. 배경은 과학기술 부총리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를 월등한 지능과 성능으로 고도화하겠다. 장관급에서 직접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기업 유니트리가 내년에 10조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일본 히타치 제작소도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8년까지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로봇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도 한국 로봇 기업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로봇 시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4G LTE가 깔리면서 스마트폰 생태계가 폭발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톡 다 그때 성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가 AI랜과 6G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 그 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됩니다. 정부 발표문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고성능 AI 서비스 상용화로 인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다. 정부가 휴머노이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 투자의 핵심 논리를 파악하고 2026년 로봇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내 대박 종목 5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곧 엄청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로봇 시대의 핵심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 로봇에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죠. 11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12월 들어서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주요 원인이 뭐냐면 AI 거품론입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AI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던 오라클이 어닝쇼크를 냈어요. 어닝쇼크가 뭐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오라클이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을 했다고 주가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진영의 핵심 기업이고 구글 TPU도 공동 개발하는 회사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 마진이 기존 사업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거죠. AI 하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정작 돈은 제대로 못 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AI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AI 서비스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게 뭐가 있나요? 챗GPT 같은 챗봇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수천조 원의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뭐냐? 쉽게 말해서 AI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화면 속에서 글자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예전에 로봇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공장에서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팔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시키는 것만 했죠. 이 부품을 A에서 B로 옮겨라, 이런 단순한 명령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로봇은 다릅니다.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면 2024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봇에 AI 두뇌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로봇은 머리가 나빴어요. 몸은 좋은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챗GPT 같은 똑똑한 두뇌가 생긴 겁니다. 이 두뇌를 로봇 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노동자가 탄생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에 달렸다.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최근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재밌는 건 전기차 업황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테슬라 관련 전기차 기업들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뭐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전기차가 흔들려도 자율주행과 로봇의 성장성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거품론이 터지면서 빅테크들이 AI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해답으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로봇이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산되고 공장에 투입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앞다투어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업체가 약 220곳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중국 회사이고 20% 정도가 미국 업체입니다. 시장 전망은 어떠냐? 2050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10억대 이상 보급되고 시장 규모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7,40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약 3조 달러 규모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거의 2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각국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양산에 돌입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10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텍사스의 연간 1000만 대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테슬라가 2026년 하반기에 로봇 공급망 협력사 목록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문으로만 들려오던 테슬라 부품, 납품 소식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실제로 협력사 이름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이벤트죠.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핵심 기업 유니트리가 내년에 상장을 추진합니다. 목표 기업 가치가 70억 달러, 약 10조 원입니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업체 수로는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로보티즈도 중국 1위 휴머노이드 업체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타치 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8년 3월 이전에 자사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타치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생산 라인에서 동작을 수십 회 반복하면 AI가 이걸 학습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전기 제품 배선 고정, 전자기판 삽입 같은 섬세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흥미로운 해설을 했어요. 일본 내에 유력한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이 없어서 보급이 시작될 경우 중국제 수입품에 의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히타치가 직접 나선 거라는 겁니다. 일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세계 휴머노이드 기술력 1위로 평가받는 기업이죠. 현재 현대차 그룹이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니트리 상장과 함께 글로벌 로봇 관련주 전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유니트리 상장,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2026년에는 이 세 가지 이벤트가 겹치면서 로봇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이 바로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앞으로 로봇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라메디텍에 이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 댓글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모든 이벤트 참여하기 누르신 후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해당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종목명, 예상 목표 수익률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10초면 끝납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압도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하죠.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과의 기술 분리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타겟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기술은 국방과 첨단 제조 같은 보안과 직결되는 전략적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직접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중요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어요.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자국의 핵심 공급망에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관련 법안은 중국산 로봇 장비나 부품의 주요 산업 조달을 사실상 막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공백을 누가 채울까요? 미국 기업은 아직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기술은 좋지만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동맹이면서 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 옵티머스의 부품 교체 움직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옵티머스의 주요 부품들이 중국 로봇 기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한국 부품으로 다수 바꾸고 있어요. 이거 어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맞습니다. IRA 이 법안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IRA 이 법안 통해서 중국 배터리는 보조금 안 주고 한국 배터리만 보조금 준다고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폭등했었잖아요. 로봇도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역설적으로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한국 로봇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선물한 겁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품 로봇 기업도 중요하지만 부품 기업이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로봇 시장이 커지면 완성품은 누가 많이 팔고 누가 적게 팔고 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핵심 부품은 누가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옛날에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과 청바지 파는 사람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왜냐면 금을 캐든 못 캐든 곡괭이와 청바지는 무조건 필요했으니까요. 로봇 시대의 곡괭이가 바로 핵심 부품입니다. 테슬라가 이기든 중국 업체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로봇이 만들어지려면 부품은 필수니까요. 자, 그러면 핵심 부품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손입니다. 첫 번째,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뭐냐? 쉽게 말해서 로봇의 관절입니다. 우리 몸에 무릎 관절, 팔꿈치 관절이 있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굽히고 다리를 움직이려면 관절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의 30%가 이 감속기 가격이에요. 로봇 한 대에 1억 원이 든다고 치면 감속기에만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동안 감속기 시장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국산화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투자 기회입니다. 두 번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뭐냐? 쉽게 말해서 로봇의 근육입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려면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움직이고 물건을 집으려면 힘을 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를 합쳐서 만듭니다. 로봇의 팔, 다리,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부품이죠. 사실상 로봇 하드웨어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주가가 10배 오른 로보티즈가 바로 이 액추에이터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1위 휴머노이드 업체에도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면서 주가가 폭발했어요. 세 번째, 로봇손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결국 손이 정교해야 합니다. 사람은 손을 써서 일을 하거든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집어 옮기고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죠. 이 모든 게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로봇손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 손은 엄청나게 정교하거든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고 힘 조절도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계란을 집을 때랑 돌멩이를 집을 때 힘이 달라야 하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도는 손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로봇손에서 확실한 승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들 개발하고 있다, 납품할 거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로봇손을 진짜 만들어서 빅테크에 납품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근육, 로봇손은 말 그대로 로봇의 손입니다. 이 세 가지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유일로보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협동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협동로봇이 뭐냐?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전 산업용 로봇은 위험해서 펜스로 막아놓고 따로 일했거든요. 근데 협동로봇은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합니다. 무거운 건 로봇이 들고 섬세한 건 사람이 하는 식이죠. 유일로보틱스가 특별한 이유는 SK와의 관계입니다. SK가 유일로보틱스 지분 13.4%를 확보하고 콜옵션까지 체결했습니다. 콜옵션이 뭐냐면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 SK가 이 회사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더 살게라고 예약해둔 겁니다. 왜 SK가 로봇 회사에 투자했을까요? SK가 차세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공장을 돌리려면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로봇을 납품받겠다는 거죠. 유일로보틱스의 강점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공장 자동화 수요가 폭발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코스닥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LG 계열사라는 점입니다. LG가 로보스타 지분 28%를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LG의 로봇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죠? LG는 한 회사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LG 계열사 전체를 로봇 부품 공급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이 체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담당합니다. 로보스타가 만드는 게 뭐냐면 직교 로봇, 스카라 로봇, 다관절 로봇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직교 로봇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로봇이고, 스카라 로봇은 수평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이고, 다관절 로봇은 사람 팔처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2차 전지 공장입니다. 전부 LG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죠.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로보스타 로봇이 들어갑니다. 그룹사 물량만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보스타의 성장성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은 코스닥에 상장된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서비스 로봇이 뭐냐? 공장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 청소기예요. 유진 로봇이 특별한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안을 돌아다니려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벽에 부딪히면 안 되고 가구도 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유진 로봇은 이 자율주행 기술을 2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라이다 센서라는 핵심 부품도 직접 만들어요. 라이다가 뭐냐면 레이저를 써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장치입니다.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 스스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공장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합니다. 유진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이 휴머노이드 시대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물류 로봇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죠. 쿠팡,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물류 로봇을 엄청나게 도입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종목은 워닉홀딩스입니다. 워닉홀딩스는 코스피에 상장된 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자회사인 워닉로보틱스 때문입니다. 워닉홀딩스가 워닉로보틱스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닉로보틱스에 투자하려면 워닉홀딩스를 사야 합니다. 워닉로보틱스가 뭘 만드냐면 로봇손입니다. 아까 로봇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워닉로보틱스가 바로 이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 포인트가 있습니다. 워닉로보틱스가 메타와 협업하고 있어요. 메타가 어떤 회사죠? 페이스북 만든 회사입니다. 이 메타가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을 개발해서 워닉로보틱스에 제공했습니다. 촉각 센서가 뭐냐? 쉽게 말해서 로봇이 만지는 느낌을 알 수 있게 해준 장치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도 물건을 만지면 뭔지 알잖아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느낄 수 있죠. 로봇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촉각 센서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알레그로 핸드V입니다. 16 자유도의 로봇손이에요. 자유도가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손이 실제로는 7 자유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워닉 로보틱스는 16 자유도입니다. 2배 이상 정교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손가락 끝에 카메라를 달아서 물체의 모양, 압력, 표면 질감까지 파악합니다. 1g 단위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잡는 손이 아니라 느끼고 판단하는 지능형 손입니다. 메타가 4,800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추가 협력 가능성도 높습니다. 메타와의 협업이 완전히 공개되고 실제 납품이 본격화되면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코스닥에 상장된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아까 감속기가 로봇의 관절이고 원가의 3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SPG가 바로 이 감속기를 만듭니다. SPG가 특별한 이유는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감속기 시장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이 일본 부품을 써야 했습니다. 근데 SPG가 이걸 국산화해서 삼성, 현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왜 중요하냐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본 부품은 비싸요. 게다가 일본이 안 팔겠다고 하면 로봇을 못 만듭니다. 근데 국산화가 되면 가격도 싸지고 공급도 안정적이 됩니다. SPG의 또 다른 강점은 영업이익률입니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아직 적자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SPG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지면 감속기 수요도 폭발합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든 중국이 만들든 일본이 만들든 감속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SPG는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투자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큰 돈 넣지 마세요. 로봇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빠지는 일이 흔해요. 그래서 나눠서 사야 합니다. 오늘 조금 사고 떨어지면 또 조금 사고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최소 2년에서 3년은 보셔야 합니다. 로봇 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사서 일주일 뒤에 팔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분들이 결국 성공합니다. 셋째, 실적을 확인하세요.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오르는 장세지만 결국 진짜 돈 버는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봇 시장의 강력한 상승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AI 인프라를 깔고 있고 테슬라는 2026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중국 배제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유일로보틱스는 SK의 콜옵션을 보유한 협동 로봇 강자입니다. 로보스타는 LG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유진로봇은 자율주행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협업하는 로봇손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SPG는 감속기 국산화의 대장주입니다. 2026년은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입니다.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되니까 항상 뉴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뉴스로 인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날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에 유리기판 관련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번 유리기판 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유리기판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유리기판 도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리기판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안에 드니 우리나라 유리기판 관련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를 생각하면서 뉴스를 시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제 계좌를 차곡차곡 불려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강력한 뉴스들이 떴을 때 부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한 번 강력한 뉴스가 줄줄이 뜨고 있죠. 바로 미국의 심한 관세 때문에 그 여파로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 중국과의 거래를 트고 있다는 뉴스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들을 보면서 거봐, 역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이야기를 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만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미 부자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혜를 입게 되는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의 최고 수혜주로 꼽는 종목을 중국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 딱 하나로 귀결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게 돼서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참고하시라고 공개할까 합니다. 다만 이 영상에다가 종목을 공개해버리면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다 보게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대로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참여 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에서 안내대로 체크하시고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구독자 전용 정보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이 종목에 큰 수급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구독자 10만 명 감사 이벤트를 제대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